네, 여러분 오정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저 AIIB 얘기를 좀 네, 그렇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해주셔야 됩니다. 진리친 AIB 총재 내정자가 왔다 가서 사실은 뭐 총재 내정자 해봤자 뭐 중국에서 재무차관 지내고 ADB 부총재 지내는 그런 정도의 분인데 어제 우리 제 부총리도 우리 오 만나고 교수님보다 약간 급수가 낮은 그렇죠, 당연히. 근데 뭐 어제 제 부총리도 만나고 심지어는 오후에 대통령까지 예방을 하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주문을 했어요. 예. 중국에서 AIB 이제 설립이 이제 뭐 거의 다 된 거니까 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개발은행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달라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얘기는 시진핑하고 얘기할 정도 얘기지 뭐.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시면은 그 진리친 AIB 총재 내정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겠나 하는 그런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제 대통령 말씀은 약간 후퇴한 것 같았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네. 동북아 개발은행을 만들겠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 이명박 때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지금 신뢰 프로세스를 한 거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도와주겠다 그런 예, 얘기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그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누가 먼저냐 먼저 핵을 내려놓으면은 남한이 우리 요구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은 또 핵을 안 내려놓으면 도와주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면은 제3의 독립된 국제기구를 통해서 동시에 해결하자. 우리가 남한의 전면에 예. 나서지 않고 예. 동북아 개발행을 해서 예.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도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고 예. 여러 가지 그 대남 울렁증도 없어지고 좋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든 뭐 북한이 핵 내려놓는다고 쉽게 보기는 어렵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동북아 개발행은 한국이 주도하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한 지금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동북아 개발은행이 어떤 저 상설화되어 있는 기구가 있는 국제 개발 기구 형태로 가는지 아니면 언론 보면은 뭐 5억 달러 규모로 일단 뭐 기금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얼핏 나오는 거 보면 무슨 뭐 펀드 형태로 가는 그건 있습니다. 그건 우리 ADB나 AIB처럼 은행으로 가자 국제기구로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펀드하고 국제기구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국제기구가 되면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억 달러를 내고 미국도 내고 일본도 내고 전체 예컨대 한 40억 달러 규모의 자본금이 마련되면은 곱하기 10배 정도,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채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중국도 바로 AIB가 자본금이 500억 달러를 출발하는데 맥시멈 1000억 달러거든요. 예. 그런데 AIB가 하려고 하는 공사는 매년 8천억 달러 규모를 지금 AIB는 초기 자본금이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인데 그걸 1000억 달러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1000억까지 늘린다. 그런데 공사 규모는 연간 예. 8천억 달러입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국제기구가 되면. 그래서 국제기구가 중요한 게 자본금이 적은 자본으로 예컨대 북한을 지원한다면 북한의 SOC 건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펀드는 그 펀드만 써먹 끝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 그래서 동북아 개발은행이 적은 돈으로 북한을 개방해 것인 그런 굉장히 미래도 중국도 바로 진리친이라고 하는 그 재무차관 출신이고 마닐라에 있는 ADB 부총재 출신인데 네. AIIB 총재 내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해줘요? 뭐 난리가 났어요. 어제도 보면 뭐 기업인들도 뭐 저도 거기 갔었어요. 그랬었어요? 갔었는데 뭐 저도 예. 초청장을 받았는데 가보니 자리가 없어요. 그냥 와 버렸어요. 자리가 없는데 초청자는 누구입니까? 초청자는 두 군데입니다. 어제는 그 상공회의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어 재단이라고 옛날에 그 정덕구 장관이 하던 니어 재단. 니어 재단이 초청자였어요? 니어 재단하고 상공회의소. 그 초청자가 아니고 거기서 그냥 행사 주관 어제 행사. 그리고 진리치는 본인 스스로가 처음으로 내정된 다음에 첫 해외 방문지를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네. 국제기구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국제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펀드하고 다른 것이 이번에 이제 그 중국도 왜 AIB를 설정했냐면은 ADB 자본금이 1,6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 지금 거의 뭐 한 30배 가까 그보다 30배 정도 되는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국제기구는
국제기구가 그 투자한 것이 큰 손실만 없으면 트리플 A 신용을 등 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싼 이자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공사를 하는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이춘이 한국에 처음 온 것은 어제 뭐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도 자기 채권을 발행하면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채권 시장이 발달된 데 별로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한국 정도가 그걸 소화해 줄 수 있는 데예요. 사실은 뭐 인도 그렇습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을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다자간개발은행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지금 뭐 다자간개발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식이죠. 잠깐 좀 그럼 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IBRD도 있고 뭐 EIB도 이게 전부 있고. 다자간개발은행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죠. 아시아 지역은 이제 아시아 지역은 IBRD 세계은행과 그다음에 ADB가 있는데 살짝 미국과 일본 주도하는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중심의 제도가 약간의 그 균열이 가면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균열이 가면서 지금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좀 위안화 평가제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지만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고 통화 쪽에서는 위안화를 국제화시켜서 아시아 지역을 위안화 블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긴급 위안 보유액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 뭐냐면 IMF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제 만약에 아시아 지역에 위기가 발생하면은 IMF로 가지 마라. IMF 가보니까. 근데 긴급 외환 보유액 지원기금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라는 거는 원래 일본도 추구했었잖아요. 추구했었는데 아시아 마니터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IMF를 했는데 미국이 반대로 그렇군요. 그 당시 뭐 우리 외환위기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규모도 비슷합니다. 규모도 비슷하게 하려 하는데 $1,000억 중국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보고 우리 옛날에 금융위기 때 얼마나 혼났느냐. 나는 중국은 그렇게 가혹한 조건은 제시 안 할 것이다. 지금 긴급 외환 보유액 지원 기금 자체도 무슨 기구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이 기금인데 이제 IMF의 기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 이게 아마 지금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하고 해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져서 2017년쯤 높아진다 그러면은 16년은 바로 이 문제가 바로 되고요. 그러면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에서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또 IMF로 가야 되느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럴 것보다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비기면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위안화 평가제라는 아주 국인 거예요. 이게 국이었는데 중국은 말이죠. 이거를 이번에 IIB도 적절한 타이밍에 딱 내놓거든요. 왜냐하면 각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서 어디 해외 투자할 데가 없느냐. 뭐 국가들마다 뭐 지원이 없느냐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B 설립하면은 연간 8천억 달러의 투자 수요가 생긴다. 하니까 영국, 독일을 다 참여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CRA는 언제 등장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CRA는 아마 아시아 지역의 위기가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지고 구제해준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금방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가 AIB인데 AIB이 이제 과시화되어 있고 57개국이 이제 창립에 참여했고요. 지금 이제 57개국이지만 실제로 이제 시작될 때는 좀 늘어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개발은행으로 요거는 월드뱅크에 대항하는 겁니다. 요거는 월드뱅크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2014년 7월 15일에 해서 2016년 내년에 공식 출범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건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거죠.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거 뭐냐면 통상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TPP에 대항해서 RCEP을 만들고 그다음에 통화면에서는 IMF에 대항하는 CRA를 만들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ACU도 아니고 ACU는 아시아 통화단위인데요. 옛날에 유로가 생기기 전에 유럽 통화단위 비슷하게 에이시안 커런시 유닛입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엔 달러 요거는 지금 뭐냐면 지금 아세안 국가에 쓰고 있거든요. 아시안 국가가 이제 경기가 통합되면 이거 쓰는데 엔이나 달러 이것도 아니고 위안화를 가져가자 이런 얘기고요. 금융면에서는 월드뱅크에 대항하는 신개발은행, ADB에 대항하는 AIB. 지금 중국은 굉장히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하느냐면은 딱 필요한 때 딱 던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
카드를 던질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게 딜레마가 이겁니다. 예. 한국은 중국 중심의 신질서와 미일 중심의 기존 질서인데 이 중에서 어떤 쪽을 써야 하느냐 정말 어려운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속에 이번에는 AIB는 여기 참여하기로 했죠. 그래서 예. 사실 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요 앞그림 잠깐만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서 있는 게 RCEP이 이제 TPP에 대응하는 무역 질서고, 그 다음에 CRA라는 게 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로 긴급 위안 IMF에 대응하는 뭔가 이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 그 다음에 월드뱅크 대응해서 New Development Bank를 만들겠다는 거. ADB에 대항해서 AIIB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중국 중심의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계획들이 다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주필님 모른다는 말이 안 되고 뭐 겸손하게 그러네요. 말씀하는 줄 예.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이런 원대한 계획인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추락하면서 다소 좀 차질이 비정했지만은 지금 예. AIIB가 성공적으로 출발하면서 중국 남아 굉장히 고무되어 있을 걸 생각을 하고 예. 내년이나 후년이나 아시아 지역에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면 바로 CRA 등장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NDB는 문제가 아니에요. NDB는 월드뱅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이런 게 나오면 좋다까지 얘기했으니까 예. 뭐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중국 중심의 신질서가 통화 금융 질서 형성되면은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한국은. 근데 중국이 아직까지 무역 흑자를 저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저게 이제 가능하려면 무역 적자를 보면서 더 견뎌내야 되는데. 그렇죠. 소위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트래플링 딜레마라고 해서 이제 달러가 공급되는 하나의 순환 시스템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네. 중국이 이제 저기 가능하려면 중국에서 돈이 풀려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뭐 돈 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동북아 개발은행이 대통령께서 작년 3월에 이건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드레스덴에 가서 드레스덴 공대에서 연설을 하실 때 동북아 개발은행을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계획 개방으로 이끌어내려면 동북아 개발은행이 필요하다. 그 왜 필요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로는 동북아 개발은행이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이게 국제 협력이 아니면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남한 단독 지원은 북한이 혹시나 남한에 먹힐까 싶어서 겁을 냅니다. 예. 그리고 남한이 또 지원을 하면은 북한이 먼저 핵을 제거 안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면은 옛날처럼 퍼주니까 핵만 개발하더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국제 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북 간의 신뢰가 없을 때는 계속 뭐 서로 간에 신뢰 회복하자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고 국제 협력 기구를 통해서 하자. 그러면 이제 국제 협력 기구는 현재 동북아 개발은행 구상은 한국뿐이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다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도 순조롭게 어프로치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 개방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획 개방될 거다. 그거 안 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주체가 없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했는데 다 무산됐어요. 특히 우리가 기억나던 북한 경수로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이게 왜 됐느냐면 이것이 강력히 이건 굉장히 사업이 오래 가는 사업인데 대규모 장기 투자를 가는 사업인데 강력한 주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발 부담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우리가 북한을 계획 개방하는데 SOC만 하더라도 4-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혼자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아까 AIB처럼 적은 자본금 한 4-50억 달러 정도만 있으면은 아까 이건 그거 한 10배나 400에서 500억 달러 필요한데 4-50억 달러 정도만 여러 회원국들이 자본금을 마련하면은 국제 금융시장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뭐 통일세다 뭐다 이런 것보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동북아 개발은행을 주장하고 있고. 네,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2014년 3월에 주장했는데 아니 주장을 해서 국내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참 아침에 보니까 그 한국경제신문 사설에도 저희들이 사설도 썼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진핑이 AIIB 주장은 언제 했냐면 바로 요거보다 5개월 전인 2013년 10월에 했습니다.
2013년 10월에 시진핑이 딱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 또 리커창이 바로 이어받아서 주장을 하고 그 밑에 우리나라 치면 장관급인 사람들이 전부 다 예. 이걸 바로 추진해서 드디어 이제 설립이 가시가 됐죠. 됐거든요. 가시가 근데 우리는 지금 주장한 지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뭐 어디서 뭐 하나 한다는 얘기가 원래 없어요. 담당 부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그렇죠. 이거는 맡고 있는 기재부죠. 그렇습니다. 국제인력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뭐 다 부서는 있는데 저는 제가 좀 갸우뚱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께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예. 그 철학과 정책을 뒷받침을 강력히 추진하고 뒷받침을 해야죠. 근데 중국은 바로 이렇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런 문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중국이 AIB를 먼저 설립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아시아 지역에 ADB가 있고 또 AIIB가 있는데 또 새로 동북아개발은행을 한다고 다 참여하라고 돈 내라 그러면 참여할 수 있겠는가 다른 나라들이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가지고 정말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이게 아무도 외교부도 언급도 안 하고 기재부도 언급도 안 하고 대통령 혼자만 어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안타까운 게 지금 재무차관을 지내고 AD 부총재를 지낸 사람을 대통령이 만날 계획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외교장관이나 윤병세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는 거의 이미 물 건너간 얘기인데 대통령만 자꾸 저렇게 뭣도 모르고 얘기하신다고 이제 그거 안 됩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뭐 그렇게까지 속망거리고 있습니까? 그럼 한 가지 대안은 뭐냐면은 예.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도 강력히 해야 되지만 만약 안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AIB를 참여했습니다. 예. 사실 한국이 이번에 진리친 내정자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한 이유가 예. 사실은 동아시아 해봤자 다 대부분 다 화교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국이 참여 안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 화교 개발은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이번에 막판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인도가 참여했지만 우리가 참여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첫 방문지를 한국을 택했는데 그럴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과정에 참여해 줬으니까 중국에도 만약 우리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AIIB 내에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큰 어떤 저 파트를 만들어서 공식화 좀 시키자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저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고 한중 정상회담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으면 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정상회담 커뮤니케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혼자서 지금 이 얘기를 어제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장관들은 말이 없고.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미 문제입니다 이게. 이미 물 건너간 얘기면 밑에 솔직하게 보고를 해야죠. 그 AIIB를 만들면서 동북아 개발은행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제와 진리친도 뭐 간단하게 중국으로서도 뭐 좋은 일입니다 정도로 그냥 지나간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양반이 또 뭐 그 얘기를 할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그것이 안 되면은 AIB 내에 상당한 기능, 이 정도 기능을 지금 AIB는 중국 내륙 개발이거든요. 그건 하지 말고 북한의 개방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은 중국에도 중요하고 한국에도 중요하니까 그런 기능을 좀 담당해달라. 이런 걸 강력 주문해야지. 뭐 가서 부총리는 자리 하나 하고 뭐 이사 자리 하나 해가지고 뭐 공무원들 또 파견 보내고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왜 이런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또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읽고 뒷받침해 줘야 한다. 그렇군요. 동북아 개발은행의 아이디어는 AIIB에 일단 밟히는 모양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아직 미련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어떻든 필요는 하고 지금 또 제가 도 교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국제기구가 되면 독자적인 파이낸싱이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차관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통일세를 거둔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국제금융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ADB만 하더라도 1,600억 달러 정도 자본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ADB는 지금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뭐, 하고 있거든요. 수천억이죠. 예, 수천억을 수천억. 하고 있죠. 온 데를 다 하고 있죠. 예, 그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 ADB는 주로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입니다. 이번 설때 AIB는 중국 내륙 지방입니다. 그 동북아는 여전히 소외돼 있어요. 그럼 동북아를 위한 개발은행이 뭐 여전히 이번 필요한 가을에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있으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 문제로 돌파구를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만약에 될수 있을 꼭 이번 거예요.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서도 미국도 방문하시니까 북한을 개헌 이끄는 방법 중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도 좀 지지해달라 예, 하면서 예. 돌파구를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잊고 있는 문제를 아주 오늘 주의를 아주 제대로 환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정훈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